쫙 묵지빠. 안녕하세요, 발푼남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앞면은 베젤리스 디자인에 뒤집어도 카메라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디자인이 나온다면 좀 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예로 이번 아이폰 17 프로가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면서 유저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근데 이 폰을 보면 한 번 더 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싱의 첫 번째 진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나싱 폰 3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싱 폰 3A라는 모델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이 모델은 플래그십 라인업으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나싱이 벌써 스마트폰만 9개째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싱이 자신있게 플래그십이라고 어필을 하는 만큼 과연 그 말이 맞을지, 그 외에는 또 어떤 매력이 있었을지 제가 2-3주간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언박싱 해볼게요. 포장 박스만 보더라도 정사각형 느낌의 독특한 디자인이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스마트폰 본체와 액세서리 박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액세서리 박스에는 투명 케이스, 유심 제거 핀도 있는데 나싱답게 이런 액세서리도 투명한 디자인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외에도 투명 디자인의 C2C 케이블도 들어있고요. 설명서도 들어있네요. 구성품은 심플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준 점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마트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뜯자마자 나싱 특유의 투명한 감성이 확 느껴졌고요. 들었을 때 생각보다는 무게감, 두께감이 느껴졌어요. 뒷판을 보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예뻤고요. 나싱 특유의 투명 레이어드 글라스 디자인으로 보고 있으면 오묘하면서도 IT스러운 느낌 뿜뿜 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PCB 보드를 뚫어서 카메라 섬을 없애는 집요한 디자인 접근, 이런 디자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해 보입니다. 카툭 튀는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바뀐 글리프 매트릭스 489개의 LED 픽셀이 후면 상단에 들어가서 알림을 표시하거나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이렇듯 뒷판에는 디자인 포인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기능들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건 하나씩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측에 버튼 2개, 좌측에도 버튼 2개가 있고요. 하단에는 유심 트레이 C타입 충전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좀 더 써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살펴볼게요. 6.67인치 아몰레드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화면비는 20대9로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보통 19.5대 9임을 봤을 때는 살짝 위로 길죠. 그리고 최대 밝기가 4500니트로 여기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플래그십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LTPO가 아닌 LTPS,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가 아닌 고릴라 글라스 7i라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요. 배터리는 5150mAh가 탑재됐고 최대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는데 15W까지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한국 정발로 나왔지만 듀얼 유심을 지원한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듀얼 유심에 2심까지 지원을 하니까 넉넉하죠. 확인해보니까 VoLTE도 지원을 하고요. 통화 녹음을 지원을 하는데 통화를 녹음한다는 안내 멘트가 상대방에게 들리긴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 이 모델의 킥이 됩니다. 이 작은 원형 디스플레이에 489개의 LED 픽셀이 들어있어요. 이번 세대는 라이트가 아니라 픽셀 매트릭스 방식을 적용했어요. 여기서 간단한 알림 확인, 타이머, 음악 비주얼라이저 같은 기능이 다 제공됩니다. 평소에는 화면이 꺼져 있지만 여기 우측 중앙부에 숨겨진 버튼이 있거든요. 물리 버튼이 아닌 진동식 버튼이고요. 누르면 시간, 게임, 배터리 전량, 스탑워치 같은 간단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림이나 전화도 표시를 해주는데요. 벨소리는 클래식에서는 10가지 버전, 생성형에서는 2가지 버전이 제공이 됩니다. 각 벨소리에 따른 각기 다른 픽셀 디자인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있으면 재밌고 없어도 그만인 기능이라는 점에서는 뭐라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묵지빠.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이라기보다는 기믹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특히나 이 술자리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재밌잖아요. 그리고 인텔리전스 버튼도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액션 버튼과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튼을 꾹 누르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고 여기에 메모를 추가하거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성 메모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AI 기반으로 커스텀 월페이퍼를 생성하는 기능, 에센셜 뉴스 위젯을 눌러서 AI 뉴스 브리핑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영어로만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챗GPT 위젯이라던가 탭 한 번으로 쉽게 연동하는 기능들도 있는데 다른 기능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GPT는 잘 활용하는 편이라서 나싱폰이 챗GPT와 연동이 잘 되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좀 고민해볼 문제가 있는데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8S 젠4 TSMC 4나노 공정이라 전작 대비 CPU, GPU는 모두 향상이 되었습니다. 긱벤치 기준 싱글코어 2100점대, 멀티코어 6600점 정도 나왔고요. 3D마크 점수는 최고 약 4600점,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는 안정성은 68%, 최고 온도는 49도 정도가 나왔네요. 실제 외부 온도를 측정했을 때는 상단부가 50도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장시간 고사양 작업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죠. 갤럭시 같은 플래그십 폰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전작 갤럭시 S24 울트라, 폴드 6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 젠3와 비슷한 성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갤럭시 S25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교를 하면 성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상적인 사용,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 SNS를 할 때는 걱정 없이 아주 쾌적하겠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 작업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나싱폰 3의 미국 출시가가 $799였고 같은 옵션의 갤럭시 S25 기본형의 미국 출시가가 $859였거든요. 게다가 나싱폰 3와 같은 칩을 쓴 포코 F7은 $500 이하로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단순 성능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가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나싱폰은 성능 하나만 가지고 다른 폰들과 경쟁하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들 좀 더 살펴보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이 나싱폰 3에는 나싱 OS 3.5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5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깔끔하면서도 나싱 특유의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더해져 있어요. 테마 디자인 하나하나가 주옥 같죠. 예를 들면 날씨라던가 녹음기, 이런 순정 앱들도 디자인 좀 멋지고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여지는 이런 정보들도 제 기준에서는 참 멋지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메이저 업데이트, 7년간 보안 패치를 보장하는 점도 인상적이고요. 다음으로는 카메라 살펴볼게요. 트리플 5000만 화소의 구성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망원, 초광각, 셀피까지 전체적으로 준수했어요. 그리고 기본 사진 앱에서 화면을 위로 올리면 프리셋이 나오는데 찍어보면 제공해주는 색감들도 좋았고 깔끔하게 정보가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를 설정하면 나싱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이런 촬영물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는 그 중에서도 3배줌 70mm 망원 렌즈로 찍고 나면 결과물이 마음에 들었고요. 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손떨방도 꽤 준수했고요. 초점도 나름 빠르게 잘 잡아주었어요. 또 재밌는 디테일이 영상 촬영을 시작하면 이 뒷판에 빨간색 네모난 점이 있거든요. 레코딩 할 때는 이 점이 깜빡깜빡거리는 디테일, 디자인적인 디테일이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야간 촬영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보여줬어요. 스마트폰 야간 촬영은 대부분 후보정으로 많이 잡는데 찍고 나서 사진을 다른 폰이랑 비교를 해보면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위아래 스테레오 스피커로 출력도 크고요. 음악 듣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상급 정도의 준수한 사운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모델이요 한국 정발로 나왔거든요. 촬영일 기준 미국 출시가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인 12기가 모델은 100에서 110만원 정도, 16기가 모델은 120에서 13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나싱폰 3는 항상 그랬듯 독특하면서도 유니크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싱폰을 사용할 때는요, 다른 제품과 단순 성능만을 비교하기보다는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유의 감성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어폰도 맨날 똑같은 콩나물 디자인에서 파격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하나쯤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나싱의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고 싶고요. 이 제품 한 2-3주 정도 쓰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요, 스마트폰을 여러 개 리뷰하다 보면은 정형화된 제품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이건 디자인, 감성, 독특한 컨셉까지 확실히 사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해주는 흥미로운 제품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독특한 컨셉도 좋지만 성능에도 민감한 기기인 만큼 앞으로는 타 제품과의 성능 격차는 좀 빠르게 좁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쯤 갖고 싶은 드림폰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기믹에 가까운 컨셉폰이었을 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